도시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얘기들이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도전 경성 전북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성공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대표 후보 도시로 단독 선정됐습니다. 누군가는 이변이라고 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우리 도민의 도전 정신과 헌신, 열정이 이뤄낸 당당한 성취이고 빛나는 성공입니다. 오늘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늦은 출발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 강력한 경쟁 상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인프라 부족과 재정 논란 등 난관이 더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힘이 되어주신 것은 도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전북이 과연 될까? 라는 의심 앞에서 도민 여러분께서는 된다, 할 수 있다, 우리도 해보자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북도 할 수 있다는 도민 여러분의 의지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뜨거운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밤낮 없이 전국을 누비면서 전북을 알린 정강선 도체육회 회장님과 전북의 체육인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과 투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을 지지해 주신 스포츠 레전드와 홍보대사 여러분, 국회의원들과 시군 단체장 여러분, 그리고 남관우 시군의회 의원협의 회장님을 비롯한 시군의회 의원 여러분, 문승우 도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 전북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림픽 유치를 향한 전북의 항해에 순풍의 역할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함께 해주신 연대 도시의 단체장님들과 시민 여러분, 우리의 꿈은 이제 연대 도시들의 꿈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꿈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전북을 선택해 주신 대한체육회 대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연대와 화합의 올림픽, 균형 발전의 올림픽, 지속 가능한 문화 올림픽을 전 세계에 선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펼친 서울시에도 감사드립니다. 서울이라는 위대한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북은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36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유치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보수 요기 베라의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초심으로 나가겠습니다. 국제 무대의 벽은 더욱 높습니다. 인도와 이집트 등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뛰어든 도시가 10여 곳에 육박합니다. 치열한 경쟁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올림픽 유치를 책임질 전남 조직을 곧바로 꾸리겠습니다. 도의회와 협력해서 유치 추진에 필요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전남, 광주, 충남, 충북, 대구 등 연대 도시와의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시의와 국내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유치 의향서 제출과 함께 개최도시 사전 선정기구인 미래유치위원회를 방문해서 전북의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함께 도전했고 함께 이뤄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의 길에 나섭니다. 할 수 있다는 초심으로 초지일관 전진하겠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동과 서, 남과 북, 지방의 도시들이 손잡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 있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함께 도전하면 함께 성공할 것입니다. 전북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게 하겠습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북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전북, 전주 같이 우리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써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 힌트를 보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기 기자님. 네, 일단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유치가 선정된 게 전국 자치도로서도 쾌거이고 제 지사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유치를 선언한 이후부터 이제 지속적인 어떤 비판, 부정적인 여론이 지속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떤 심적 부담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폭력적으로 한번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모든 일에 이제 순서가 있고 저 나름대로는 가장 적절한 시점에 그리고 가장 빠른 시점에 올림픽 유치를 선언하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도의회 또 전주시 또 여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촉박하고 사전에 긴밀히 소통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가 더 많이 더 깊이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도민들께서 초반에 굉장히 여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여론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지지해 주시고 또 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기가 갈수록 커져서 어제 제가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직전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81.8%라는 대단히 높은 우리 도민들의 지지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또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같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 일에 같이 협조해 주신 도의회 윤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또 우범기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14개 시군 시장 군수 단체장 여러분 또 남관호 시의회 의장 교수 회장님 시군 의회원 196명께서 직접 홍보대사를 맡아주시고 직접 대략의 또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알리는 직접 글까지 알려주시면서 직접 홍보해 주셔서 막판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연합식 TV 없으면 올림픽 유치 출발하실 때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도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1%가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요. 이 1%를 기반으로 도전했던 이유와 그리고 토마토를 10%, 50%, 그리고 100%로 말씀했을 때 심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도전할 당시에 진짜 1%라고 객관적으로 분석드리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나름 정강선 체육회장님과 체육회 내부의 여러 대의원님들 성향 분석 또 우리가 서울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사전에 저희가 유치 선언을 하기 전에 치밀하게 사실을 분석을 했고 이 정도면 한번 도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상당 부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전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정확한 분석 위에 또 치밀한
발로 뛰는 전략이 크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보다 좀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 체육회에 38개 종목단체 회장님, 우리 전국의 종목단체 회장님들께서 대한민국 38개 종목단체 회장님들을 전부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발로 여러 차례 만나고 설득하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 또 전주시청 같이 TF팀을 꾸려서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황을 체크하고 긴밀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진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뉴스에서 최재명 위원님. 네, 그 시장님하고 지사님 두 분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축제무대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앞으로는 이제 치밀한 전략이 해서 서울을 이겼다시피 이제 우리도 축제무대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고 최종 선정이 돼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만의 그 강점이나 어떤 부분을 내세우면 또 이제 IOC 위원들을 설득할 생각인지 좀 간단히 좀 드립니다. 네, 제가 어제 발표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전주올림픽이 서울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유치 가능성이 서울보다도 오히려 전주가 유치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지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것이거든요. 국내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국제 경쟁력을 만약에 서울에 비해서 현저하게 뒤진다라고 생각하면 대의원들이 절대 저희를 지지하지 않죠. 저희가 강조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결국 IOC가 제시하고 있는 올림픽의 핵심 어젠다 세 가지가 지속 가능성, 또 비용 효율성, 그 다음에 사회적 영향,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점을 가장 잘 구현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전북이 주도하는 지방 연대도시 올림픽이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낮고 또 가장 환경 친화적으로 우리가 구성한다. 특히 모든 건축을 목조 건축물로 구성하겠다. 모든 교통 체계를 전기, 특히 전지에서 생산되는 수소차로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필이 되었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문화올림픽입니다. 우리 가장 지금은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 잼버리 대회 때를 통해서 또 작년 한상 대회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잼버리에 많은 공과가 있지만 어제도 현장에서 대의원이 그 부분을 질의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아픈 부분이었지만 전 당당하게 잼버리에서 얻은 교훈을 얘기했습니다. 잼버리에서 얻은 교훈은 조직위원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보다 강력해야 됩니다. 라는 점 하나. 또 하나는 거기서 많은 참가 청소년들이 실제로 보여준 보편적인 K컬처가 아니라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K컬처의 심화 과정을 그 사람들이 접해볼 때 훨씬 더 만족감을 보인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14개 시군에서 우리가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스카우트들에게 적용하면서 그 현장에서는 그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년에 1000여 명의 세계에서 온 비즈니스맨, 그 중에 약 4분의 3이 전북에 처음 왔는데 여기 와서 전북의 맛과 멋, 문화를 느끼면서 대만족을 표시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앞으로 더 우리가 준비하고 심화해서 2036년에 K컬처 심화 과정을 준비하고 내보이겠다라는 점을 어떤 포인트 세 개의 경쟁력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시장님도 한 말씀. 네, 저는 시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관영 도지사, 정강선 회장, 남광호 시장, 시군 의회 의장 협의회 회장, 원승문 도의 의장을 비롯한 전주 시민,
전국 도민이 정말 한마음으로 이것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1단계 관문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또 체육계, 또 의회, 또 우리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우리 전주시가 해야 될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한민국의 발전, 특히 또 우리 전북이 전북 특별자치도로 정말 특별한 자치도로 대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우리 전주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채도 기자님. 먼저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제 대표 결과 보면서 그랬던 기억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대승적으로 서울과 공동 대체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 첫 번째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상 올림픽이라는 게 전 축제이다 보니까 청산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국가들이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승자의 저주를 받고 한데요. 아직 그 세계 도시와 경쟁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이런 보관 문제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 서울과 공동 개최 가능성이 중간에 이사회에서도 잠시 논의가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두 도시를 놓고 투표를 통해서 단독 개최 방안으로 대의원 통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대의원 통해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공동 개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의원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공동 개최하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 유치될 가능성이 좀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와 좀 더 의논을 해서 우리나라의 유치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을 기존에 있는 틀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치르고 나서 막대한 시설이 지어지고 사후 관리 비용 때문에 승자의 저주 문제가 나오는 것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과거의 올림픽은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올림픽에 도전하거나 유치를 표명하는 도시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 IOC가 방향을 바꿉니다. 어젠다 2020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도시들 간의 연대 또는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서 신선을 최소화시켜라. 그리고 있는 시설 재활용해서 써라. 임시 시설로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7개의 경기장 중에 4개만 신축하고 33개를 기존 시설 내지는 임시 시설로 쓰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서울, 경기, 인천, 강원까지 서울이 경기장을 널리 쓰겠다고 이렇게 했고 그동안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경기장을 활용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더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로 보면서 또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곳에 더 나은 체육관이나 시설이 있다면 그런 시설들을 적극 활용해서 접근성이 해치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 시설조차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재설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KBS 김현주 기자님. 네, 조지사님, 그 올림픽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전북의 SOC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최 현실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인프라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SOC 사업들이 이후에 올림픽 이후에 전북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광주나 대구 등 기존의 연대에 합의한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 더 분산 개최 구상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그 올림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접근성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SOC에 대한 재검토 또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해양 관련 스포츠 종목들이 펼쳐지게 될 새만금, 이 대한체육회에서 새만금의 가능성, 해양 스포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새만금을 현장 평가위원들이 와서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된 도시 같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이미 현재 지역 간 연결도 올해 착공하죠. 또 공항 착공합니다. 또 신항만 27년까지 완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새만금의 완공 예정인 현재 진행 중인 SOC가 정말 차질 없이 가능하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조기에 완공될 것을 촉진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새만금의 장기 계획에는 들어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사업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남북 3축도 또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나오는 고속도로 말고 지방도 706호선을 국도로 개선해서 확장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저는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군산, 익산, 전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이런 것도 올림픽을 앞두고 대단히 필요하고 시급한 SOC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주, 대구에 현재 지금 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 육상 경기장을 활용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주 대구간 고속도로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주 무주 상주 대구 이렇게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그 올림픽 이전에 꼭 유치도 되고 이 SOC도 보강이 돼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여쭤봤던 게 추가 배치요. 추가 배치는 지금 당장은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어제 저희들이 기존에 이미 11월 12일 날 제출한 그 유치 신청서에 근거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발표에서 이 다른 변경이 되면 안 된다는 대한체육회 엄격한 조건 때문에 그 선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추가로 다른 도시로 배치하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비용을 더 줄이고 신설 경기장이나 임시 경기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가능하다면 고려해 보도록 생각합니다. 예, 박민호 기자님. 네, 지사님, 엊그제 우리 지역의 유력 언론이 그 보도한 내용을 눈여겨봤습니다. 우리 전북이 국내 후보 도시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밥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보도의 영향 탓인지 이 자리에 지금 국회의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의 그 국회의원들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회의원님들이 아예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고요. 또 국회의원님들 나름대로 또 제가 부탁을 드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역할을 하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도 항상 응원하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일은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장님 또 저 전주시장님 우리 행정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특히 이제 국제 유치 부분에 있어서 국회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국회의장님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도 이 유치 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 국회 역할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제 IOC 위원들이 대부분 유럽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유럽이 내각 책임제 국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의원 친선협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가서 이 유치 활동에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지 힘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연구원들 또 전국에 연구가 있는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긴밀하게 힘을 모아야지만이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특별법도 만드는 과정, 또 관련한 예산도 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도 국회에서 또 마련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우리 최 필장님 말씀 꼭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 필장입니다. 11월 7일 날 지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올림픽을 도전한다는 뜻을 했을 때 우려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이게 될까 뜬금없다. 여러 매체 여론에서도 안 된다라는 것들이 가장 배우들 힘들었던 걸 사실인데 제가 12월 3일 날 지역회사로 주식기자들 대상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배우분들을 선택하고 배우분들을 투표를 해서 유니버시아대나 아시아계 공식을 유치하는 과정들을 꺼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아니 이제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 이야기를 해볼 때 스스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인사하고 소속자. 그래서 벤처맨들도 계속 서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실천을 했고 하나씩 하나씩 처음 여기 주목해서 우리한테 오는구나. 지역 연대에 대한 것들을 공유를 하고 또 지방에 소멸되는 인구랄지 도시가 소멸되는 거에 대해서 하고 또 더군다나 체육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70도를 꺼지는 앞서졌구나. 한 2주 남겨놨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강희 지사님이 정말 대단히 노력했습니다. 전화하고 열정, 절박함 해서 저번 주 토요일 날 광명에서 또 둘이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그때 불러냈던 이게 100불이다, 표차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지방에서 전주에서 올림픽 국민 후보도시 유치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사무처장으로 근무를 했다가 선수 총장으로 오셨던 우리 오늘 나오신 김인탁 진정 선수 총장님이 그동안 운동했던 그 네트워크 선수에서 만든 좋았던 것들 행동이 있었던 것들은 이게 상당히 주의점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여기 서 있는 분들은 11년 뒤에는 주역 사업 주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대한테 남길 수 있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업무감으로 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저께 제가 KBS나 이렇게 언론에다가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누구도 기쁘지 전까지는 전화국도가 서울한테 대체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79%, 80% 가까운 득표율로 선정이 됐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사님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이번 올림픽 준비할 때 이렇게 되면 본선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아마 올림픽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
세계인의 축제가 열리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국민이 기자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 경쟁자들과 맞붙어야 되는데 지금 10개 국가 정도가 지금 각축전을 벌일 것 같다고 하셨어요.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어느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서울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면 저는 인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인도가 중국 인구를 추월을 하고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인도가 어떤 단점이냐면 82년도에 뉴델리 아시안 게임 인구적 성장 속도가 됐습니다만 그 에머저프 대회를 그때 하고 큰 대회를 못했어요. 2014년도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인천을 붙였습니다. 그때 인도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인도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상당히 높고 스포츠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좀 약간 처진다고 생각을 하고 카타르 중동 지역도 오일머니로서 접근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절박하게 우리가 움직이고 또 국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면 중요한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180만이 안 되는 국민들이 지금은 이제 또 어저께 전화하고 확실히 다른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뭉쳐서 때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시 독재가 된다면 오늘에서 반드시 국내 국가를 지키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예, 최훈 기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저기 일부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적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그 뜨거운 성원과 그다음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그 도민들이 뭉치면 그 어느 세계를 상대로 해서도 유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과정에서 유치 과정에서 서로가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으면 어떤 아니면 비책이 있으면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좀 동의합니다. 이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뛴만큼 발로 뛴만큼의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피소드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의원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뭐 전혀 다른 건 없었는데 너희들이 전국체전 몇 등 하느냐, 옛날에는 자신 있게 3, 4등 합니다 그랬는데 실업팀도 없고 경기장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게 여러분 정말 잘 인지하실 부분이거든요. 처음 시작을 했던 게 경기장 수가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며칠간 강원도로 그래가지고 사람도 새벽에 졌습니다. 이런 인플라 내고수하고 순서를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건데 너희들이 14등 하는 누가 무슨 올림픽이냐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해명을 진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이런 노력들, 국민들한테 사회를 높이고 꿈나무들을 육성을 하고 기본적으로 육성을 하고 실업팀을 지금 많이 만드는 추세입니다. 기업을 많이 찾아다니는 기업이 없고요. 지자체인데 여기 옆에 계시는 모의 지사님께서 드리면서 상당히 저는 스포츠 당일 14, 29 시에 스포츠 다단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조성해야지 그냥 어떤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올림픽을 붙인다는 것은요 먹은 소리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땀을 흘렸던 기억들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와 14기 시군, 14기 시군 체육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답변이 마치고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한번 할까요? 네, 혹시 누가 좀 시도해서